어딨지? 정경진 아나운서님. 분명 여기 어디쯤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요, 여기. 빨리 와요.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잘 지냈죠? 이게 얼마만이야? 그러니까요. 시청에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왜 안 부른 거예요? 섭섭해. 아니, 오늘 내가 꼭 중요한 거 알려주려고 불렀어요. 중요한 거야? 근데 무슨 중요한 일이 있길래? 그러고 보니까 복장도 이거 이쁜 아나운서복이 아니고 민방위복을 입고 있네요. 아마 북이라면 알 수도 있겠지만 어떤 건데요? 방사능 방제 합동 훈련이요. 방사능 방제 합동 훈련. 방사능? 안녕히 계세요. 왜요? 어디 가요? 집에 놓고 새우과자가 생각이 나가지고. 방사능 무서운 거잖아. 아니, 그럴 줄 알았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려고 했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요? 내가 진짜 정경련 아나운서 그렇게 안 봤는데 지금 신문으로 지금 저 이거 뭐 보이스피싱 이런 거 아니죠? 아니에요. 오늘 훈련을 함께 하고 나면 그런 고민이 없어질 거예요. 자, 2024년 부산광역시 방사능 방제 합동훈련 함께 체험해 볼까요? 진짜요? 가는 겁니까? 가자. 언제든 도망갈 준비를 하면서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살려줘! 북이, 우리가 사는 부산은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바다도 아름답고 산도 멋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빼놓을 계절 없이 축제와 문화가 풍성하고 그래서 관광객도 매년 1000만 명이 넘는다고요? 오, 1000만 명 맞지. 제가 꼭 부산시 소통 캐릭터라 그런 게 아니라 부산만큼 아름다운 도시는 세계에서도 손에 꼽힌다고요. 게다가 우리 부산 사람 하면 정 아닙니까 정? 맞아요.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부산.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이잖아요. 그런데 북이 그것 말고도 부산이 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뭔지 알아요? 진짜 이거 북일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 같은데 부산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잖아요. 와, 북이 정말 대단해요. 맞습니다. 우리 시에는 고리세울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난 양의 전력을 생산하며 우리나라 산업을 지탱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원자력 발전소에서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고요? 방사능 나오는 거 아니야? 새우과자 비축하러 가야겠다. 아이, 북이 지금 사고가 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시와 구군이 북이랑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훈련하고 있으니까요. 깜짝 놀랬잖아. 근데 훈련이요? 나 못 봤는데. 우리 부산시는 원자력 시설 등의 방사선 방호 및 방사능 방제 대책법 등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방사능 방제 훈련을 실시해요. 부산시를 포함해 16개 구군과 경찰, 소방, 지역 군부대, 해경 등 지역의 유관기관이 한데 모인 아주 큰 훈련이었답니다. 우리 시민들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절차와 행동 요령을 연습하는 훈련, 그 준비 과정부터 같이 따라가 볼까요? 좋습니다. 진짜 다 모였네. 원정이 많은 사람들을 모았대. 재밌는 거 하는데 북이를 안 부른 거야 이거? 방사능 방제 훈련은 그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매년 실시하고 있어요. 보다 실효성 있고 내실 있는 훈련을 위해 매년 초 모두 다 같이 모여서 한 해 훈련에 관해 이야기하고 서로 협조를 요청하는 워크숍을 개최한답니다. 이후에도 훈련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로 필요한 건 없는지, 준비 과정에서의 어려운 점은 없는지 계속 소통하며 훈련을 준비하죠. 매년 규모가 다르구나. 올해는 합동훈련이라고 했으니까 잠깐만. 근데 합동훈련이 뭐예요? 좋은 질문이에요. 합동훈련은 지자체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도 모두 참여해서 동시에 같은 사고 상황을 가정해 실시하는 훈련이에요. 아무래도 우리 시의 전체적인 주민보호 대책을 동시에 훈련하니까 준비 사항이나 검토할 것도 더 많고 또 많은 인원이 참여하겠죠? 쉽지 않겠는데요. 근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참여하게 되면은 그런 복잡한 훈련들을 다들 어떻게 준비해요? 단톡방 만드는 건가? 훈련이 있는 연초부터 수차례 워크숍과 크고 작은 회의를 통해 서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훈련에서의 임무를 부여하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주민보호 요소를 발굴하기도 하고 개선이 필요한 점을 확인하기도 해요.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자체적인 훈련 평가당을 구성해서 컨설팅을 통해 보완하고 더 나은 훈련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했답니다. 그럼 북이 이런 과정들을 거쳐 올해 어떤 훈련이 준비됐는지 같이 살펴볼까요? 좋아요.
뭔가 엄청 심각한 얼굴로 회의하고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사고가 발생하면 방사성 물질에 대한 피해 우려 범위에 따라서 백색, 청색, 적색 비상이 발령되는데 이에 따른 시와 구군의 대응 조치가 구분돼 있어요. 백색 비상에는 각 지자체가 예의주시하며 비상조직 운영 준비에 나서고 청색 비상부터는 본격적인 비상조직 운영과 시민보호 준비를 하게 되죠. 적색 비상은 본격적으로 원전에서 가까운 지역부터 결정된 주민보호 조치를 이행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모두 방사선 비상 상태일 때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여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합동훈련 1일차에 실시한 토론훈련의 모습인데요. 시청과 구청, 군청에 방사능 방재대책본부라는 비상대응기구가 개설되고 13개 협업반과 경찰, 소방, 지역군부대 등 각 유관기관이 모였어요. 방사선 비상 및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각자의 역할과 임무를 숙지한 뒤 공통된 사고 시나리오와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에 맞춰서 토론을 통해 그 체계를 점검해보는 훈련이에요. 오, 화면 짱 크다. 저 큰 화면으로 영상 회의도 하나 봐요. 네, 이번 훈련에서는 시, 구군, 사업자에 걸쳐 구성된 재난 영상정보 회의 시스템을 활용해서 비상 단계에서 각 기관의 조치 사항과 상황에 대해 공유하는 동시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운영하는 에릭스 시스템을 통해서도 시시각각 상황을 보고해서 유기적인 방사능 재난 대응 체계와 협응 체계를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1일차에는 우리 시의 16개 구군과 경찰, 해경, 지역 군부대와 협조해 부산 전역의 환경 방사선을 탐지하는 훈련도 실시했어요. 우리 시에서는 매년 상하반기마다 육상, 해상, 공중에서의 환경 방사선을 동시에 탐지, 모니터링하면서 각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다지는 훈련을 실시하는데요. 이번에는 합동훈련을 함께 해봤답니다. 육상에서는 차량에 탑재하거나 배낭 형태의 장비를 메고 이동형 장비를 설치해 측정해요. 해상훈련은 해경의 협조로 경비정을 타고 나가 장비를 활용해 환경 방사선을 탐지하는 한편 부산경찰청 항공대와 함께 헬기를 타고 부산 전역의 공중 환경 방사선을 탐지하는 훈련이죠. 그 결과 이렇게 유라몬 시스템을 통해 한 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오, 대박! 어디서 언제 탐지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다니 진짜 대단한데요 이거. 그리고 이번 훈련에서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방사선 비상을 전파하고 현장 영상을 전송하는 훈련도 했답니다. 국가재난 와, 아나운서님 발음 어떻게 하지 이거? 이름 길고 복잡하다.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은 전용 통신 라인을 통해 보다 신속 정확하게 재난 대응을 구축하고 있는 전국 단위 통신 체계라고 보면 돼요. 아, 뭐야? 그냥 무전기잖아, 무전기. 맞아요. 이번 합동훈련에서도 이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 시와 구군 그리고 유관기관 간에 서로 재난 상황을 공유하는 데 큰 힘이 됐답니다. 북이 이번 합동훈련이 어떻게 진행된다고 했었죠? 뭐야, 이거 테스트하는 거죠? 기억력을 시험하는 건가? 토론과 실행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일에 걸쳐서 진행한다고 제일 처음에 얘기하셨잖아요. 맞아요. 1일차에는 다 같이 모여 가상의 훈련 시나리오에 따라 토론하며 각자의 주어진 역할과 임무에 맞춰 주민 보호 대책을 확인하고 연습했잖아요. 2일차에는 그보다 훨씬 실감나고 실제가던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 요원들이 주민 보호를 위한 행동 요령을 익힐 거예요. 오, 말로만 들어도 재밌겠는데. 역시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진짜 움직여야지. 북이 훈련을 재미로 하면 어떡해요. 진지하게 해야 효과가 있죠. 아나운서님, 즐기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즐기기도 하고 진지하게 임하자 이거지. 알겠어요. 그럼 재미도 있고 실감도 나는 일석이조의 합동훈련 2일차를 함께 볼까요? 2일차 실행 기반 훈련에서는 시를 중심으로 각 구군이 방사능 재난 시의 주민 보호 조치들을 연계해서 직접 매뉴얼에 따라 절차를 맞춰왔답니다.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청색 비상이 발령되면 시를 비롯해 각 구군에서는 주민 보호 조치를 위한 준비를 실시하고 다목적 가두 방송 장비, 재난 안전 문자, 민방위 방송 장비 등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방사선 비상 상황을 전파합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각 구군에 구축된 다목적 가두 방송 장비로 관내 골목골목마다 방사선 비상 상황과 주민 행동 요령을 알리는 연습을 했어요.
아니 저렇게 계속 방송도 해주고 문자도 보내면은 시민들이 모르려고 해도 모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혹시 바람을 타고 날아오거나 빗방울 속에 섞여 있을지 모르는 방사성 물질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주민들을 건물 안으로 대피시키는 옥내 대피 훈련도 실시했답니다. 동시에 교통 혼잡으로 인한 재난 대응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통 통제 훈련도 진행했어요. 옥내 대피한 주민들은 창문을 닫고 에어컨, 환풍기 등을 끈 뒤 방사능 방제 교육에 집중하며 방사능 재난 시의 행동 요령을 익히죠. 아울러 지역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 주요 교차로에 차량과 인원을 배치해서 효과적인 교통 통제를 위한 절차 숙달에 힘썼답니다. 이거 재밌기만 하는 게 아니네. 다들 진지하게 훈련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다른 훈련들은 또 어떤 걸 했어요? 방사성 요오드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갑상샘 방호약품 배포와 복용 훈련도 함께 실시했어요.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 학교 등 갑상샘 방호약품을 보관 관리하는 시설로 약품을 배포하는 요원들을 소집해 약품을 인계하는 등 약품 배포와 관련된 각자의 임무를 부여하고 그 절차를 연습했죠. 그리고 기장군과 해운대구, 금정구의 약 80여 개 학교에서는 학생들과 선생님 약 4만 명이 방사선 비상 단계에 따라 갑상샘 방호약품을 배포하고 복용하는 절차를 익혔답니다. 4만 명이요? 야, 이거 규모가 어마어마한 그런 큰 훈련이었네. 방사능 재난이라는 건 그만큼 규모도 크고 범위도 넓은 재난이라 많은 기관과 사람이 함께 훈련에 참여한 거죠. 엄청나다 엄청나. 그럼 이걸로 합동훈련은 끝난 거예요? 아유, 그럴 리가요. 아직 본격적인 훈련은 설명도 안 했다고요. 오 마이 갓! 벌써? 이렇게 큰 훈련인데 아직도 설명 못한 게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아직 주민 소개, 이재민 구호소 운영 훈련이 남아 있답니다. 주민 소개? 훈련에 참여한 주민들이 자기 소개하는 거죠? 저요! 네? 여기서 소개는 그 소개가 아니랍니다. 그럼 계속 설명을 해줄게요. 뭐야? 여기 어디야? 여긴 갑자기 어디예요? 기장군 장안읍과 장안중학교 근처의 월드컵 빌리지예요. 주민 소개 훈련이 시작되는 곳이죠. 북이는 혹시 방사성 물질이 날아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방사성 물질이요? 무서워! 당연히 최대한 빨리 날아서 도망가야죠. 바닥! 나 살쪄서 못 나는데. 맞아요. 그게 바로 주민 소개예요. 이번 합동훈련에서는 적색비상 발령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인근의 주민 500명과 장안중학교 학생 500명 등 주민들이 기장군을 떠나 강서구의 이재민 구호소까지 이동하는 절차를 연습했어요. 전용 버스와 열차, 선박을 이용해서 소개하는 훈련으로 적색비상이 발령됨에 따라 기장군 소속 공무원들은 현장 대응 요원이 돼서 각자 맡은 마을과 학교로 이동, 주민과 학생들이 안전하게 버스에 탑승해 소개될 수 있도록 유도했어요. 하늘에서 보니까 버스가 줄지어서 이동하는 모습이 꽤 멋있는데요? 저거 뭐 하는 거예요? 버스가 더럽나 그냥 세철 좀 진작 해놓지 이거. 그게 아니고 버스가 지역을 떠나기 전 만에 하나 묻어있을지 모르는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방사능 오염 검사 및 제염 과정이에요. 지역 내 육군 제53보병사단의 화생방 대대가 지원을 나왔어요. 제염 차량과 요원을 배치해 물과 제염제로 차량의 오염을 제거하고 통과한답니다. 아나운서님 여기는 또 어디예요? 여기는 철도로 소개한 고원마을 주민과 동의과학대학교 학생들이 다시 버스로 갈아타기 위해 도착한 부전역이에요. 한국철도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원래역부터 비상 배정된 열차를 타고 부전역까지 오신 주민들을 이제 버스로 강서구 이재민 구호소로 보내드릴 거예요. 진짜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주민분들을 소개시키네요. 그런데 기장에서만 진행하는 거예요? 이번 훈련의 시나리오에서는 방사성 물질이 아직 멀리 퍼지지는 않아서 기장을 중심으로 소개 훈련을 실시했지만 금정구, 동구에서도 주민 소개 훈련을 일부 실시했어요. 금정산성이나 안창마을 같이 외지고 도로가 제한된 지역에 한해서는 신속한 주민 보호를 위해 주민을 사전 소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훈련에서도 보는 것처럼 산성마을 주민을 버스에 태워서 인접 동네인 화명 이동으로 소개하는 훈련을 했답니다. 주민들은 훈련의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화명 이동으로 이동해 방사능 방제와 관련된 간단한 교육도 받으며
평소 접하기 어려운 방사능 재난 시 행동 요령을 숙지할 수 있었답니다. 자, 아까 전 소개하시던 주민분들 어디 갔나 다시 따라가 볼까요? 좋아요. 버스다 버스. 아까 그 버스예요. 여긴 어디지? 네, 여기는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강서체육공원이에요. 방사선 비상시 이재민 9호 거점센터로 운영되는 시설이죠. 9호소로 들어온 차량은 좀 전에 본 모습처럼 혹시 모를 방사능 오염을 제거한 뒤 9호소 입구로 이동해서 주민들을 내려줍니다. 주민들은 다시 한번 보행자용 오염검사 장비를 통과해 방사능 오염은 없는지 확인하고 이재민 등록소에서 이재민 등록을 한 후 실내로 이동합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수기 입력과 함께 전자장비를 이용해 효율적인 이재민 등록 훈련을 진행했죠. 진짜 넓다. 텐트가 종류도 다양하고, 수도 많아요. 여기는 이재민 9호소 운영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실내 9호소 현장이에요. 9호소 운영부터 주민생활지원, 현장진료소 등 9호소로 오신 이재민을 보호하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운영훈련을 시행 중이죠. 9호소로 소개되어 온 주민과 학생은 이재민 사생활보호 텐트 체험과 응급의료 체험을 하며 9호소에서의 생활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비상급식소를 통해 이재민들에게 적절한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는 훈련을 실시하고 식사를 마친 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여러 부스도 함께 운영해 대규모 이재민을 안전하게 통제 구호하는 훈련을 진행했어요.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 게 이 많은 사람들이 사고 없이 다들 훈련을 잘 마쳤다니 진짜 놀라워요. 이 밖에도 재난 대응을 위한 물자를 부산 전역으로 배포하기 위한 재난관리자원 비상수송 및 지원 훈련도 이뤄졌는데요. 부산시가 운영하는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중심으로 10개 구군이 참여해 성공적으로 끝냈답니다. 국이 지금까지 2024년 부산광역시 방사능 방제 합동훈련을 함께 해봤는데 어땠어요? 사실 저는 이렇게 중요하고 큰 훈련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다들 훈련에 막 진심이고 진지하게 참여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니까 뭔가 막 든든하고 막 믿음직스럽고 멋있고 이제 새우과자도 편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특히나 이번 훈련에서는 전체 훈련에 참여한 기관과 인원수만 45개 기관, 4,300명에 달할 정도로 그 규모가 아주 크고 체계적이었답니다. 엄청 많다. 앞으로는 이런 훈련이 더 많이 알려지고 또 다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매년 각 구군에서는 우리 부산 시민들을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훈련들을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지켜보도록 해요. 부기도 다음번 훈련에는 한번 참여해봐야겠는데요, 이거. 그러니까요.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시민의 안전도 부산이즈 굿!